네, 우리 K-뷰티 일본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일본 수입 화장품 시장 1위에 등극을 하기도 했는데 관련 내용은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일본에서 한국에 어떤 화장품 브랜드들이 좀 파워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색조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국 브랜드들이 일본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롬앤, 미샤, 클리오, CMP, 이니스프리 이런 대다수는 좀 상품들인데요. 들어본 브랜드네요. 네, 특히 일본의 10대에서 20대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은데요. 네. 이들 중 한국 화장품을 사용했거나 사용해봤던 사람이 55%가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명 중 1명은 한국 화장품을 쓰고 있고 써봤단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 미국 시장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일본 시장에서도 이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특히나 일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브랜드가 클리오 그리고 아이패밀리 SC라고 좀 많이 들리는데 어떤가요? 색조 화장품 강자로 불리거든요. 클리오가 인기가 많고요. 예. 또 이제 최시라 남편으로 유명한 분이죠. 김태욱 씨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패밀리 SC라는 회사인데 네. 일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두 회사가 일본의 색조 브랜드가 이제 자국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면서 이러한 틈을 비집고 이들 브랜드가 입지를 굳게 다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클리오는 지난해 일본 시장에서만 매출액 45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하면 8배 넘게 성장한 수치입니다. 현재 또 일본 드럭스토어 4,000개 이상의 입점이 돼 있고요. 홈쇼핑, 온라인 등으로 판매를 좀 다각화해서 향후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클리오는 이 색조 화장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스킨케어 화장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차별화된 경영 성과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입니다. 클리오야. 근데 국내 소비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좀 유명한데 지금 아이패밀리 SC는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브랜드입니까? 롬앤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패밀리 SC는 국내 화장품 업계 가운데 일본 매출이 가장 큰 회사입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속눈썹 영양제, 마스카라, 틴트 등 좀 다양한데요. 일본 드럭스토어 입점 수가 약 8,000개나 됩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2,000개 넘게 증가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2분기 실적도 좋았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20억 원을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218%나 뛰었습니다. 3분기 그리고 4분기 실적도 좀 모두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예. 증권가에선 현 추세를 이어가면 연말에는 일본 매출 비중이 41%로 국내 비중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만 보면은 중국 시장만 바라봤던 아모레퍼시픽이나 그쵸. LG 생활건강, K뷰티의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좀 속상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일본 시장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다고요? 네, 지금 대응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아모레퍼시픽은 이 라네즈의 베스트셀링 제품으로 일본 소비자를 공략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이미 이제 라네즈의 네오 쿠션 그리고 립 슬리핑 마스크 제품이 일본 리뷰 플랫폼에서 1위를 좀 등극을 했대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현지에서 입점을 좀 해달라 이렇게 러브콜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예. 이번 이제 공식 진출로 자사의 다양한 브랜드를 좀 유통을 해서 일본에 더 많이 선보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LG 생활건강도 올 1분기에 그 CMP 그리고 오이 등의 일본 매출이 2자릿수 이상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일본 홋카이도에 화장품 연구개발 기지인 마이크로바이옴 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서 글로벌 고객의 피부를 고려한 소재를 개발해서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같은 시기 또 애경 산업도 대표 화장품 브랜드 에이지2애니스 그리고 루나를 갖고 일본 전역에 좀 깔았거든요. 주 11개 채널인데 올해 7월 기준 일본 전역에 660여 개 점포에 입점이 돼 있습니다. 향후 판매 채널을 좀 확대해서 공략을 좀 가속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브랜드들이 일본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네. 일본 하면 사실 화장품 강국이잖아요. 근데 자국 내에서 왜 이렇게 하향세를 걷게 된 겁니까? 정확하게 좀 짚어보자면 일본의 중저가 색조 브랜드가 경쟁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원인은 일본의 인구 구조에 있습니다. 너무 고령화돼 있다 보니까 네. 50대 이상의 수요를 중심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제 하향세를 걷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제 2019년 일본 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10대, 20대 인구 비중이 19%에 불과합니다. 반면 이제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28%나 되는데요.
또 뭐 자산도 중노년층에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의 브랜드 업체들은 뭐 MZ를 공략하기보다는 소비할 여유도 있고 인구도 많은 50세 이상을 공략하게 된 겁니다. 네. 소비 형태를 좀 봤더니요. 일본의 화장품 지출은 90% 이상이 기초 화장품입니다. 때문에 중장년층 그리고 색조보다는 기초, 뭐 또 기초 그리고 중저가 제품보다는 럭셔리 제품에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인구 구조 때문에 이런 중저가 색조 화장품이 10년간 정체돼 있었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데 그 사이에 사실 K-뷰티 기술력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뭐 럭셔리 제품 퀄리티 수준은 아직까지도 일본이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저가 색조 화장품은 한국이 좀 더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가 K-뷰티의 기술력 때문인데 한국 콜마, 코스맥스 같은 그 세계적인 ODM, OEM 업체들 덕분입니다. 한국의 ODM 기술력은 일본과 비교해서 10년 이상 앞서 있다는 분석인데요. 때문에 일본 현지 중저가 메이크업 제품 대비 K-뷰티의 제품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